1977년 4월 24일 푸에르토리코 마나티에서 태어난 카를로스 벨트란. 푸에르토리코에 살면서 야구와 배구를 좋아했는데 아버지의 권유로 고등학교 때부터는 야구에만 전념하기로 합니다. 1995년 드래프트에서는 캔자스시티 로열스의 2라운드 지명을 받습니다. 루키리그에서 첫 시즌을 보낸 18살의 벨트란은 큰 결심을 합니다. 바로 스위치 히터로의 전환이었죠. 원래 우타자였지만 좌타석에서도 연습을 시작한 겁니다. 1997년까지는 싱글 A에 머물면서 고전했지만 1998년에 마침내 폭발! 싱글 A와 더블 A에서 3할 1푼 3리 19홈런 76타점을 기록하게 됩니다. 시즌 말에는 메이저리그에도 올라와 14경기에서 2할 7푼 6리를 기록했고 다음해 베이스볼 아메리카 유망주 순위에서도 무려 전체 14위로 뛰어오르죠. 1999 시즌 벨트란은 팀의 주전 중견수로 낙점받았습니다. 그리고 무려 156경기에 나서 2할 9푼 3리 22홈런 108타점을 기록합니다. 안타는 무려 194개에 도루도 27개나 됐죠. 신인상 투표에서는 17승을 따낸 프레디 가르시아를 제치고 1위를 기록합니다. 2000년에는 부상으로 98경기밖에 출전하지 못했지만 2001년 3할 6리 24홈런 101타점에 도루 31개, 성공률이 무려 97%. 2002년 전경기 출장에 2할 7푼 3리 29홈런 105타점, 도루 35개, 성공률 83%. 2003년 3할 7리 26홈런 100타점에 41도루, 성공률 91%. 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야말로 공수주를 모두 갖춘 선수였습니다. 5시즌 중 4번을 20홈런 100타점, 3할 타율도 2번이었고 도루 역시 모두 20개 이상이었는데 성공률이 대단했죠. 26살의 선수가 20-20 4번이니 그를 사냥하려는 팀이 넘쳐났죠. 2003년이 지나면 FA가 될 상황이었고 7월 23일까지 로열스는 35승 59패 3할 7푼 1리의 높은 타율, 낮은 승률로 당연히 리그 꼴찌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벨트란이 있으나 없으나 희망이 없었던 팀. 어차피 끝날 인연 대가라도 두둑히 받기로 합니다. 캔자스시티는 마크 티엔과 마이크 우드, 존 버그를 받고 벨트란을 휴스턴으로 보내는 트레이드에 합의합니다. 오클랜드까지 낀 삼각 트레이드였죠. 이날까지 휴스턴은 5할도 안되는 승률로 지구 5위였는데 벨트란이 들어오고 나서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8월 15일부터 9월 8일까지 23경기에서 무려 20승 3패. 이 기간 벨트란은 타율 3할 4푼 6리, 출루율 4할 4푼 7리, 장타율 8할 3푼 3리, 10홈런 23타점 10도루, 성공률은 100%, OPS는 1.280을 기록합니다. 벨트란 합류 전 5위였던 팀은 2위로 뛰어올랐습니다. 놀랍게도 휴스턴에서 90경기 만에 2할 5푼 8리, 23홈런, 53타점, 28도루를 기록합니다. 시즌 최종 성적은 2할 6푼 7리, 38홈런, 104타점, 42도루, 성공률은 무려 93%. 아쉽게 홈런 2개가 부족해서 40-40을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첫 30홈런에 30-30까지 기록하며 이제는 장타력까지 갖췄음을 입증했습니다. 포스트 시즌 활약도 뛰어났는데 이 이야기는 뒤에서 몰아보겠습니다. FA가 된 벨트란에 대한 관심은 엄청났습니다. 휴스턴은 물론이고 뉴욕 양키스도 관심을 보였죠. 하지만 돈에는 장사 없습니다. 1억 1900만 달러를 내민 뉴욕 매츠의 차지가 됐죠. 매츠 역사상 최다 금액이었습니다. 당시 매츠는 지구 4위였던 만큼 벨트란에 거는 기대가 컸습니다. 발 빠르고 타격 좋은 1번 타자에서 30홈런을 때려내는 강타자로 진화했으니 말이죠. 하지만 첫 시즌인 2005년은 2할 6푼 6리, 16홈런, 78타점, 17도루로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4년 연속 20홈런, 100타점, 20도루 행진도 막을 내렸죠. 팀도 지구 3위에 그쳤습니다. 그러던 2006년 개인 최다인 41홈런과 116타점을 폭발시킵니다. 41홈런은 매츠 구단 한 시즌 최다 기록이기도 했죠. 볼은 18개에 그쳤지만 성공률은 여전히 86%로 좋았죠. 여기에 처음으로 골드글러브까지 받았고 MVP 투표에서 4위에 오릅니다. 벨트란의 이러한 대활약으로 매츠는 무려 97승을 거두며 1988년 이후 18년 만에 지구 우승을 차지합니다. 이후 2년도 2할 7푼 6리, 33홈런, 112타점, 2할 8푼 4리, 27홈런, 112타점으로 하선의 기둥으로 활약합니다. 그러던 2009년 6월 중순까지 무려 3할 3푼 6리의 타율을 기록하며 MVP 모드를 발동하고 있었으나 무릎 부상을 당하고 맙니다. 9월에 복귀하며 3할 2푼 5리, 10홈런, 48타점으로 시즌을 마쳤지만 결국 이듬해 1월 무릎 수술을 받게 됩니다. 이 수술은 벨트란의 강점인 운동 능력을 앗아가고 말았죠.
2008년에 기록한 25도루가 마지막 20도루 시즌이 되어버렸습니다. 2010 시즌 중반에 복귀 2할 오픈홀이 10홈런 48타점을 기록했고 어느덧 7년의 계약도 마지막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의 FA를 앞둔 벨트란은 열심히 약물을 주입하고 있었고 희망이 없었던 매츠는 그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로 트레이드합니다. 자이언츠에서 3할 2푼 3리의 맹타를 휘두르며 시즌 성적 3할 22홈런 84타점으로 건재를 과시한 벨트란. 하지만 자이언츠는 4경기 차이로 포스트 시즌 진출을 놓쳤습니다. 다시 FA가 된 벨트란은 전년도 우승팀 세인트루이스와 2년 2,600만 달러에 계약합니다. 카디널스에서 벨트란은 완전히 회춘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2년 2할 6푼 9리 32홈런 97타점, 2013년 2할 9푼 6리 24홈런 84타점. 놀랍게도 두 시즌 모두 팀 내 홈런 1위였고 팀도 포스트 시즌 진출에 성공합니다. 이제 37살이 되는데도 벨트란에 대한 수요는 충분했습니다. 예전부터 뛰고 싶어했던 팀인 뉴욕 양키스와 3년 4,500만 달러 계약을 맺은 벨트란. 2014년 2할 3푼 3리 15홈런 49타점, 2015년 2할 7푼 6리 19홈런 67타점으로 영성에 비하면 아쉬웠지만 40을 바라보는 나이에 이 정도로 뛰어주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약 마지막 시즌 역시 주사가 투입됐죠. 99경기에서 3할 4리 22홈런 64타점을 기록했고 승승장구하던 텍사스로 트레이드됩니다. 시즌 성적은 2할 9푼 5리 29홈런 93타점, 무려 151경기에 출장하며 전성기와 같은 활약을 보여줍니다. 이제 마흔이 된 벨트란은 겨우 반년 렌탈이었지만 역대 최고의 임팩트를 보여주었던 휴스턴으로 향합니다. 이제 수비는 안 할 것이기에 글러브 화형식도 치릅니다. 휴스턴은 이제 오래 남기에서 벗어나서 전력을 갖추어가던 참이었고 2회 포텐을 터뜨립니다. 무려 101승을 거두며 리그 이동 이후 첫 지구 우승을 차지하죠. 벨트란의 성적은 2할 3푼 1리 14홈런 51타점에 불과했지만 팀 내에서 그의 입지는 대단했습니다. 어느 팀을 가더라도 팀의 중심이었고 동료들의 믿음을 샀죠. 그리고 2017년 11월 13일 은퇴를 발표합니다. 메이저리그에서 20년을 보낸 벨트란의 통산 성적은 2할 7푼 9리 435홈런 1587타점 312도루였습니다. 홈런은 47위, 타점은 41위, 2725안타는 62위였고 1582득점도 53위입니다. 565개의 2루타는 무려 29위, 평생 한 번뿐인 신인상을 받았고 올스타 9회, 골드글러브 3회, 실버슬러거 2회까지 빛나는 업적을 남겼습니다. 벨트란이 처음으로 우승에 도전한 건 2004년이었습니다. 꿈도 희망도 없던 캔자스시티에서 벗어나 떠난 반년 렌탈의 길, 디비전 시리즈에서 만난 상대는 애틀랜타였습니다. 1997년부터 2001년까지 4번의 도전에서 모두 디비전 시리즈에서 탈락했는데 이 중 3번이 애틀랜타에게 당한 것이었죠. 하지만 렌탈로 데려온 벨트란이 합류하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로열스에서는 꿈도 못 꿨던 포스트 시즌 무대를 처음 밟자마자 그야말로 물 만난 고기가 되어버린 벨트란. 22타수 10안타, 홈런 4개, 9타점, 타율 4할 5푼 5리에 OPS 1.591로 시리즈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장판파 조운이라도 된 것 마냥 그라운드를 쓸어버렸는데요. 휴스턴은 지긋지긋한 애틀랜타 징크스를 물리치고 1986년 이후 18년 만에 챔피언십 시리즈에 진출합니다. 이번 상대는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벨트란은 1, 2차전에서 모두 홈런을 날렸지만 팀은 패했습니다. 이미 벨트란이 미친 것을 안 카디널스 투수들은 정면 승부를 피했는데 2차전에서는 볼넷만 3개였죠. 하지만 3차전 홈런에 이어 4차전에서는 결승 홈런을 날려 승부를 원점으로 만듭니다. 3승 3패로 맞선 7차전. 휴스턴은 에이스 로저 클레메스를 투입했지만 상대 선발인 제프 스판을 공략하지 못했고 벨트란도 3타수 무안타에 그치며 아쉽게 월드시리즈 문턱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첫 포스트 시즌 12경기에서의 기록은 4할 3푼 5리 8홈런 14타점 6도루. 특히 이 8홈런은 단일 포스트 시즌 최다 기록이었는데 다른 선수들이 모두 월드시리즈까지 치러서 만들어낸 것이지만 벨트란은 월드시리즈 없이 일궈낸 것이라 더 가치 있었습니다. 현재는 2020년 랜디 아로자레나가 10개로 신기록을 세웠죠. 다음 도전은 매치에서의 두 번째 시즌인 2006년 디비전 시리즈에서 LA 다저스를 제압하고 챔피언십 시리즈에 진출합니다. 상대는 또 세인트루이스. 1차전부터 결승 투런 홈런으로 2대0 승리를 이끄는 벨트란. 2, 3차전을 내줬지만 4차전에서 홈런 2개를 날리며 3타수 3안타 12대5의 완승을 이끕니다. 장판파의 조은 어디 안 갔죠. 5, 6차전을 주고받고 다시 시작된 7차전. 벨트란은 1회 2루타를 치고 나가 데이빌 라이트의 안타 때 홈을 밟아 선취점을 올립니다. 하지만 세인트루이스도 2회 동점을 만들었죠. 상대 투수는 또 제프 스판.
그분이었고 매치는 전혀 수판을 공략하지 못합니다. 8회까지 스코어는 여전히 1대1. 9회 초 야디어 몰리나의 투런 홈런으로 마침내 앞서 나가기 시작한 세인트루이스. 하지만 매치도 9회 말 2사 만루의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에서 등장한 벨트란, 자신의 힘으로 팀을 월드 시리즈로 이끌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그리고 투 스트라이크에서 들어온 세 번째 공. 벨트란은 애덤 웨인라이트가 던진 커브를 물끄러미 바라보았고 한가운데 들어온 공으로 그대로 삼진. 또다시 월드시리즈 문턱에서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2015년 다시 포스트 시즌 무대를 밟기 전까지 이것이 매치의 마지막 포스트 시즌이었고 매치 팬들에게 두고 원망의 대상이 됩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벨트란은 아예 세인트루이스 유니폼을 입기로 합니다. 2012년에 다시 포스트 시즌 무대를 봤는데 카디너스는 전년도 우승팀이기도 했죠. 벨트란은 디비전 시리즈 5차전에서 3타수 3안타 볼넷 2개로 펄펄 날며 세 번째 챔피언십 시리즈 진출에 성공합니다. 4할 4푼 4리에 홈런 2개로 여전히 가을에 강하다는 것을 보여줬죠. 이번 상대는 샌프란시스코였습니다. 1차전에서 홈런을 때리며 승리에 기여했지만 전반적으로 큰 활약을 펼치진 못합니다. 카디널스는 4차전까지 3승 1패를 기록하며 월드 시리즈를 눈앞에 뒀지만 5, 6, 7차전을 내리내주고 말죠. 또다시 챔피언십 시리즈 7차전 패배 3번 연속입니다. 또 나갑니까? 니면 또 나가요? 세 번째 나거든요. 2013년에도 챔피언십 시리즈에 나가 다저스 상대로 6차전 4타수 4안타 2타점의 맹활약을 펼쳐 마침내 팀을 월드 시리즈로 이끌었습니다. 처음 맞이하는 감격이었죠. 벨트란은 첫 월드 시리즈에서 2할 9푼 4리 3타점으로 나름 활약하지만 장타가 하나도 없었고 팀도 2승 4패로 패하고 맙니다. 이번엔 보스턴이었죠. 결국 2015년에는 우승만이 목표인 뉴욕 양키스 유니폼을 입었지만 와일드카드 단판전에서 휴스턴에 패배. 2016년에는 텍사스에서 디비전 시리즈를 치르지만 1할 8푼 1리로 부진했고 팀도 토론토에 3연패를 당하고 맙니다. 어느덧 2017년 벨트란의 나이도 40이 되었고 더 이상 팀에 큰 도움이 되는 선수도 아니었죠. 앞의 6번의 시도는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향한 팀은 휴스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기회. 휴스턴은 가볍게 지구 우승을 차지했고 디비전 시리즈에서 보스턴을 만납니다. 바로 벨트란을 월드 시리즈에서 좌절하게 했던 그 팀이었죠. 더 이상 주전은 아니었지만 4차전 9회 초 4대3에서 5대3으로 달아나는 2루타를 때려냅니다. 9회 말 보스턴이 5대4로 쫓아왔기 때문에 벨트란의 2타점은 결승점이었죠. 마흔의 나이에도 여전히 가을의 전설임을 입증한 벨트란. 챔피언십 시리즈에서는 양키스를 만나 12타수 1안타로 부진했지만 7차전 접전 끝에 물리치고 마침내 월드 시리즈에 진출합니다. 2014년 이후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기회였죠. 타석엔 3번밖에 서지 못했지만 오랜 포스트 시즌 경험으로 팀을 이끌었고 마침내 7차전 접전 끝에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The Houston Astros are world champions for the first time in franchise history. 이보다 좋은 은퇴 선물도 없었죠. 7번째 도전. 나이 40의 마지막 시즌에 만들어낸 우승. 더 이상은 주역이 아니었지만 그라운드 밖에서의 그의 역할은 기록으로 표시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고요. 감격스러운 우승 그리고 은퇴. 드라마라도 이렇게 쓰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면 벨트란은 명예의 전당에 들어갈 정도의 선수였을까요? 대체적인 의견은 첫 턴에 들어갈 정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통산 기록은 인상적이지만 2004년과 2006년을 제외하면 리그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죠. 최고의 5툴 플레이어로 불리지만 그만큼 어느 하나 최고는 아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MVP 5위에 든 것도 딱 한 번뿐이죠. 야구 통계학자인 크랙 라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려면 뭔가 자신만의 특정한 업적이 필요한데 그런 걸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정도로 고르게 좋은 선수도 없습니다. 제이 제프가 고안한 JAWS에서 벨트란은 57.3으로 역대 중견수 9위에 올라 있습니다. 앞의 8명 중 7명이 명예의 전당에 갔는데 못 간 선수는 현역인 마이크 트라웃이죠. 명예의 전당 평균이 58.3이니 벨트란은 딱 경계에 있습니다. 전성기 7년의 WAR을 보아도 44.4로 11위인데 평균은 44.8이죠. 통산 WAR 70.1은 8위인데 명예의 전당에 간 듀크 스나이더, 안드레 도슨보다도 좋습니다. 벨트란의 기록에서 눈에 띄는 건 파워와 스피드를 겸비했다는 것입니다. 역사상 400홈런과 300도루를 모두 달성한 선수는 5명 뿐입니다. 베르 본즈, 알렉스 로드리게스, 윌리 메이스, 안드레 도슨, 그리고 벨트란이죠. 또 하나 눈에 띄는 건 엄청난 도루 효율성입니다. 통산 성공률이 86.4%인데 100도루 이상 선수 중 두 번째로 높은 기록입니다. 1위인 체이스 어틀리의 성공률이 87.5%인데 도루 개수는 벨트란의 반 정도인 154개죠.
2004년에 기록한 93.3%는 40도루 이상 시즌 중 세 번째로 높은 기록입니다. 홈런과 도루를 종합해서 산출하는 파워 스피드 지표에서 역대 9위에 올라있을 정도로 힘과 속도를 모두 갖췄습니다. 여기에 포스트 시즌 기록을 추가해야겠죠. 통산 3할 7리 16홈런 42타점의 성적을 65경기 만에 냈는데 500타석 기준으로 환산하면 3할 7리 31홈런 82타점 21도루가 됩니다. 말년의 기록을 많이 까먹고도 이 정도죠. 여기에 모든 선수의 존경을 받았고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ESPN의 제리 크레스닉은 2013년에 쓴 기사에서 벨트란이 얼마나 영리한 선수였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의 허점을 잘 파악해서 동료들과 공유했다고 하는데요. 이 말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선 사업에도 열성적이었죠. 특히 조국인 푸에르토리코에 대한 애국심이 대단했는데요. 학교와 병원을 건립했고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3년 로베르토 클레멘테 상까지 받습니다. 모든 야구 선수가 MVP보다도 명예로운 것으로 여기는 그 상이죠. 2017년에도 푸에르토리코 허리케인 피해 100만 달러를 기부하죠. 뛰어난 통산 기록에 압도적인 포스트 시즌 활약, 훌륭한 인성까지 이 정도면 명예전당 입성은 충분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은퇴한 그를 향해 많은 팀들이 달려들었고 2019 시즌 후 마침내 매츠의 감독으로 선임됩니다. 2019년 11월 메이저리그를 뒤흔든 충격적인 폭로가 나옵니다. 바로 2017년 휴스턴이 상대의 사인을 훔쳐서 우승했다는 것. 그냥 눈대중이 아니라 카메라를 통해서 사인을 알아내고 그것을 쓰레기통을 두들기는 신호를 통해 타자들에게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이 폭로는 사실로 밝혀졌고 2020년 1월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당시 단장인 제프 러나우, 감독인 AJ 힌치, 코치였던 알렉스 코라가 개입했다는 것입니다. 선수들도 이에 가담했는데 유일하게 이름이 거명된 선수가 바로 벨트란. 충격적이게도 벨트란은 이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특히 상대의 허점을 잘 파악해서 동료들과 공유했다고 하는데요. 이 말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걸 정말 제대로 사용해버린 것이죠. 선수들은 휴스턴의 행동에 크게 분노했고 이를 주저없이 표현했습니다. 당시 클리블랜드의 투수였던 마이크 클레빈저는 스테로이드보다 더 나쁘다고까지 말했죠. 결국 벨트란은 한 경기도 치르지 못한 채 매츠 감독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해피하게 끝난 줄 알았던 드라마는 충격적인 반전과 함께 배드엔딩이 되어버렸습니다. 벨트란이 뛰어난 선수였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모두의 존경을 받고 리더십을 발휘한 것도 사실이죠. 모든 면을 고려해볼 때 명예전당에 입성할 자격이 충분합니다. 하지만 우승을 위해 저지른 이 마지막 행동은 모든 명성을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인생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죠. 벨트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입니다.